였다. 그 사이에 불길이 번져왔다. 차량과 방호벽 사이에는 아직도 두 사람이 남아있었다. 차에 이제 불길이 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불길이 번지고 나서는 뭐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죠. 그 난간에 낑겨있던 사람들도 의식은 다 있었는데 어떻게 구할 방법이 없었어요. 차가 낑겨 있어가지고 사람 인력으로는 뭐 그 차를 땡겨낼 수도 없었고. 두 사람은 차량과 방호벽 사이에서 불길에 희생되고 말았다. 실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람들은 사고 차량 곁을 떠나지 못한다. 사고 차량 곁에서 연락을 취하거나 차량 상태를 살피는 등 2차 사고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것을 실제 화면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사고가 났을 때 사고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차량에 타고 있는 승객들도 사고로 인지를 즉시 자기의 안전망을 최대한 확보하고 빨리 그 장소를 이탈해서 완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되는데, 우리들이 보통 보면 사고가 난 그 상황을 좀 자세히 자기들이 관찰하고자 하는 어떤 속성이 있어서 현장에 많이 모이게 됩니다. 서해대교 사고의 경우 전체 12명의 희생자 중에서 대피 중에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무려 5명에 이른다. 폭 20여 미터, 높이 60여 미터, 짙은 안개 속, 피할 곳도 없는 서해대교 위에서 사고는 그렇게 일어났던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그날 서해대교를 뒤덮었던 안개와 차량 속도를 주요 사고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사고 당일의 시간대별 가시거리를 확인해 보았다. 4시 때부터 괜찮은데 갑자기 나서 7시 정도에. 사고 발생 시각, 가시거리는 61m로 떨어져 있다. 안개가 그만큼 짙었던 것이다. 사고 발생 지점은 서해대교 북단. 사고 현장을 촬영한 당시 화면. 화재가 발생했는데도 현장 상황이 전혀 보이지 않을 만큼 안개는 짙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차량들의 속도는 높은 편이었다. 사고 직전까지도 평균 속도가 시속 60에서 80km를 오르내리고 있었다. 짙은 안개를 감안하면 매우 빠른 속도다. 실제 안개가 자욱한 도로, 차량들의 질주는 이어진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 보통 안개가 꼈을 때 일반적인 운전자들은 속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가 실험을 해보면 안개가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시선거리가 급격하게 감소를 해도 속도가 평균 속도는 한 0.5, 1km 정도밖에 감속을 하지 않습니다. 안개 속에서는 어떤 요인이 사고를 불러올까? 안개 상황에서 일반인들의 운전 행태에 대해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실험은 운전 시뮬레이션을 이용 남녀 3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국도 2호선, 전남 장흥의 실제 도로 상황을 설정했다. 가시거리 100m와 50m의 안개 속에 다양한 돌발 상황을 설정했다. 급제동과 갓길에서 끼어들기, 적침을 낙하 등이 그것이었다. 처음에는 조심하던 운전자들이 시간이 지나자 안개 속에서도 대부분 속도를 더 내는 경향을 보였다. 안개 상황에 익숙해진 탓이었다. 일반 도로나 아니면 안개가 꼈을 경우에 전반적으로 속도는 크게 차이는 나지 않았고 좀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대략 한 60에서 70
정도의 속도를 보였고요. 속도는 차이가 나지 않지만 가시거리가 짧을수록 충돌 횟수는 급격히 늘어났다. 가시거리가 짧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안개가 짙게 낀 경우인데, 그럴 경우는 앞에 돌발상에 나타났을 때 인지할 수 있는 인지 반응 시간이 길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회피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이제 충돌을 할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가시거리가 짧아질수록 운전자의 반응 시간은 길어지고 차량 반응 거리도 늘어난다. 이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안개는 눈이나 비처럼 어떤 구간에 일정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등고선 모양을 해서 안개가 끼어 있다가 또 안개가 거친 구간이 통과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운전자들은 이런 상황을 반복되면서 겪으면서 자연스럽게 속도가 다시 증가하는 이런 경향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그러다가 보면 갑자기 안개가 짙은 구간에서 장애물이 발생한다던가 이럴 경우에는 대피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사고로 자연스럽게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교통사고에 비해 안개 속 교통사고는 치명적이다. 일단 발생하면 대부분 대규모 연쇄추돌 사고로 이어지고 그 피해 규모 또한 커지게 된다. 기상상태별 교통사고 발생 추이를 보면 안개 속 사고가 많지는 않다. 그러나 안개 속 사고는 치사율이 높다. 특히 안개 낀 야간 사고일 경우 치사율은 훨씬 높아진다. 서해대교 남단 도로 상황을 알려주는 VMS라는 전광판이 있다. 사고 당일에도 이 전광판에는 안개주의 표시가 켜져 있었다. 그러나 사고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방송에서 좀 심각하게 좀 때려주고 또 유도라도 했었으면 전혀 앞이 안 보였으니까 어디 뭐 경찰서에서 나오든지 도로교통에서 나오든지 어디서 나오든지 뭐 동네 이장님이라도 깃발이라도 안 들어줬더라면은 그런 아쉬움. 일본의 경우 안개 관리는 매우 철저하다. 일본 오이타현 페푸시. 아름다운 페푸만과 온천으로 유명한 곳. 페푸만이 내려다보이는 산록을 통과하는 고속도로. 도로변에는 특이한 구조물이 설치돼 있다. 이것은 안개 방지망입니다. 바다에서 안개가 발생해 올라오면 자동으로 감지해 올라갑니다. 안개를 걸러줘서 가시거리를 늘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차량들이 안개 속에서도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죠. 철제 기둥과 그물망, 이것이 바로 안개를 걸러주는 방지망이다. 공기 속의 안개 입자를 응결시켜 물방울로 바꾸는 장치다. 페푸만의 경관을 해치지 않기 위해 평상시에는 안개망을 내려놓았다가 안개가 낄 때만 작동한다. 이곳 페푸는 일본에서도 특히 심한 안개로 유명한 곳이다. 페푸만의 습한 공기